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소설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 한반도를 뒤흔든 정치소설의 전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1993년 처음 출간된 이후 한국 문학계와 출판계에 충격을 안겨준 베스트셀러다. 단행본만 수백만 부가 팔렸고 당시 금서처럼 여겨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작품이다. 지금은 개정판이 여러 차례 출간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읽히는 한국 정치소설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작품은 핵무기를 둘러싼 남북한의 긴장, 미국과의 외교 갈등,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압박, 그리고 내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요소가 소설적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건과 인물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 김진명은 기자 출신으로서의 치밀한 조사력과 정치 외교에 대한 예리한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자주와 생존이라는 대의 아래 독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인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책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핵물리학자 이현우 박사의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실태를 조사하던 중 의문이 세력에 납치된다. 그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닌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전조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긴박하게 흘러간다. 곧 밝혀지는 북한의 핵실험 정황. 국제사회는 겉으로는 강하게 대응하지만 실제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은 한반도의 핵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동시에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남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진다. 주인공인 김진우 박사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핵과학자로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해 고속 증폭형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분석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만 맡길 것인가? 정부는 비밀리에 자주 핵무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청와대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김진우 박사와 몇몇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미국 CIA의 감시망을 피해 대한민국 최초의 핵폭탄을 개발해낸다.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한다. 우리는 핵을 보유했다. 이는 방어를 위한 것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선언은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 미국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경제 제재를 예고하며 한국에 대한 동맹 재검토를 경고한다. 일본은 즉시 자국의 재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비를 늘린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핵무장에 강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다. 남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핵을 이용한 위협 전략이 무력화되었음을 인지한 북한 정권은 도발을 자제하기 시작한다. 핵의 균형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미묘한 정적 속에 들어가게 된다. 김진우 박사는 자신이 만든 핵무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는 자신이 이룬 과학적 성취와 국가적 사명 사이에서 양심과 윤리의 무게를 느낀다. 이 무기는 과연 진짜 나라를 지키는 방패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국의 씨앗인가? 소설의 마지막,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외치는 말이 들린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놀이의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은유이며, 작가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묻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